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편의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기분 혹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중 상당수는 단순히 기분이 안 좋은 단계를 넘어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숨이 막히거나 심지어 꼴도 보기 싫다는 강렬한 거부감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걸까 하는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한때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줄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왜 이제는 밥 먹는 소리조차 듣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은 그 마음의 밑바닥에 숨겨진 심리적 기제를 차근차근 짚어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평온하게 되돌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움의 반대말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강렬한 꼴도 보기 싫다는 감정은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여러분이 그만큼이나 노력해왔고 그만큼이나 기대를 걸어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바라는 점도 없는 타인이라면 굳이 그렇게 큰 에너지를 써가며 미워할 이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편의 어떤 모습이 가장 참기 힘드신가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놓는 사소한 습관인가요? 아니면 내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무심한 말투인가요? 혹은 가장 힘든 순간에 정작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배신감 때문인가요?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부정적인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처음에 느꼈던 서운함이 해결되지 않고 쌓이다 보면 뇌는 남편을 보호자가 아닌 공격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남편의 모든 행동이 나를 화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 시작하죠. 남편이 소파에 누워있는 것은 그저 피곤해서일 수도 있지만 내 눈에는 나를 무시하고 집안일을 떠넘기려는 고도로 설계된 게으름으로 비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일종의 심리적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꽃가루만 봐도 재채기를 하든 남편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항원이 되어 내 마음의 면역체계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집에 들어올 시간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짜증이 치밀어 오르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극도의 심리적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참을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인내의 양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미움의 화살이 남편을 향하고 있는 동시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럴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게 되고 그 비참함은 다시 남편에 대한 분노로 투사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이 감정이 시작되었던 지점이 기억나시나요? 아주 작은 균열이었을 겁니다. 나 지금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돌아왔던 나도 힘들어 라는 차가운 대꾸, 혹은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 앞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남편의 무심한 눈빛, 그런 작은 순간들이 층층이 쌓여 거대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남편이라는 벽은 사실 여러분이 쌓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은 수많은 상처와 실망의 벽돌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벽을 허물기 전에 우선 그 벽 앞에 서 있는 나의 지친 마음부터 보듬어줘야 합니다.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편을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에 대한 모든 관심을 끊고 오롯이 나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오직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언제인가요? 남편의 비위를 맞추거나 아이를 챙기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 말고 순수하게 나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보냈던 때 말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미워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동안 정작 내 안의 에너지는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억지로 움직이려 하면 엔진에서 소리가 나고 과열되듯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움의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까지 싫어할 수 있지? 라며 스스로를 검열하지 마세요. 대신 그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내가 지금 저 사람이 정말 보기 싫을 만큼 마음이 많이 다쳤구나. 내가 정말 오랫동안 외로웠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타당화라고 부릅니다. 내 감정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그 감정의 파고는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라는 대상에게 묶여있던 나의 감정의 끈을
잠시 풀어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남편이 싫은 것일까요? 아니면 결혼 생활이라는 틀 안에서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 그리운 것일까요?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남편을 공격하는 대신 나를 되찾는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편이 싫어지는 과정은 마치 서서히 물이 차오르는 방 안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차올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차오르면 공포가 밀려오죠. 지금 여러분은 코끝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숨을 헐떡이고 계신 상태일 겁니다. 여기서 남편과 싸우는 것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빨리 체력이 소진될 뿐이죠. 우선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야 합니다. 남편이라는 환경에서 잠시 나를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거리두기이든 심리적인 거리두기이든 상관없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혹은 퇴근 후 남편과 마주치기 전 나만의 리프레시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남편이 없는 단 몇 시간 동안은 너무 평화롭고 행복한데 도어락 소리가 들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라 보호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미움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참는 것은 폭발을 늦출 뿐에 결책이 되지 못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남편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대하는 나의 방식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나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이 강렬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울 효과입니다. 남편의 꼴 보기 싫은 그 모습이 사실은 내가 내 안에서 외면하고 싶거나 혹은 나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과 맞닿아 있을 때 미움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데 남편은 자기 취미생활에만 몰두한다면 그 꼴 보기 싫음의 이면에는 나도 저렇게 자유롭고 싶다는 억눌린 욕망과 나는 왜 그러지 못하나 하는 자기 연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엔 어떠신가요? 남편의 어떤 점이 가장 견디기 힘드신가요? 그 모습 속에 혹시 여러분이 억누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나요? 물론 이것이 남편의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편이 분명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타인의 잘못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영원히 피해자의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피해자는 상황을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해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나의 욕구와 나의 감정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상황의 주도권은 나에게 넘어옵니다. 남편이 저렇게 행동하더라도 나는 나의 평온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일단 감정의 분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행동과 나의 행복을 결합해 두지 않는 연습입니다. 남편이 무심하게 굴면 내 하루가 망가진다고 믿는 대신 남편은 원래 무심한 사람이고 그건 그의 인격적 결함일 뿐 나의 가치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긋는 것이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남편의 기분과 태도에 따라 춤을 추는 꼭두각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가 잘해주면 반짝 행복했다가 그가 실수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기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을 남편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존재로 보지 말고 그저 결함이 많은 한 인간 혹은 조금 덜 자란 아이 같은 존재로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할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에이후, 객관화라는 말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남편을 내 인생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가 아니라 그냥 한 공간을 공유하는 타인이나 직장 동료처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상사가 무례하게 굴 때 속으로 저 사람 원래 저러니까 하고 넘기던 남편에게 부여했던 과도한 기대치를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거셨나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내가 힘들면 먼저 알아차려 주겠지 하는 그 당연한 기대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칼날이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분노도 잃지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는 감정의 밑바닥에는 사실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강한 당위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후퇴이자 감정의 독립선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편을 향한 비난의 에너지를 회수해서 나를 돌보는 데 써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에너지의 회수라고 부릅니다.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하루 종일 그 사람 흉을 보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을 곱씹으며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남편에게 내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상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에게 내 귀한 시간과 감정을 바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우선 남편과의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루틴을 만드셔야 합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방어막 말입니다. 남편이 오기 직전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예 다른 방에서 책을 읽는 식의 물리적인 구획 정리가 필요합니다. 밥은 먹었는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살필 필요 없습니다. 그가 성인이라면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 혹은 방임이 여러분의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남편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가 더 큰 상처를 입으셨다면 당분간 대화의 시도조차 멈추시길 권합니다. 대화는 서로의 감정이 어느 정도 정제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쪽이 상대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핥히는 전쟁터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싸우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네 내면의 평화를 위해 말을 아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시나요? 대부분은 남편이 변해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나 자신의 반응뿐입니다. 남편이 여전히 양말을 던져두고 여전히 무심한 말을 내뱉어도 그것이 내 마음의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감정일기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편이 싫을 때마다 그 감정을 가감없이 종이에 쏟아내보세요. 저 인간이 오늘 이런 말을 해서 죽이고 싶을 만큼 밉다처럼 아주 거칠고 솔직한 표현이라도 괜찮습니다. 머릿속에만 머무는 감정은 덩치를 불려 나를 잡아먹지만 글로 써내려간 감정은 객관화되어 종이 위에 박제됩니다. 글로 적힌 분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미움 뒤에 숨겨진 나의 슬픔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사실 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구나. 나는 존중받고 싶었구나 하는 본질적인 욕구 말이죠. 자, 이제 남편이라는 존재를 우리 삶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어내봅시다.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나인데 어느새 남편이라는 악당이 무대 중앙을 차지하고 독백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제 조명을 끄고 그를 무대 뒤로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나에게 조명을 비추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 내가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에 집중하세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복수이자 가장 건강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편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스스로 즐겁게 지내기 시작할 때 오히려 남편 쪽에서 당황하며 여러분을 관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권력의 추가 이동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이런 과정 중에도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5초 법칙을 활용해 보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열기 전 속으로 5, 4, 3, 2, 1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이 5초는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 변형계에서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5초만 견디면 내 뱉고 나서 후회할 독설을 막을 수 있고 그 독설이 불러올 더 큰 감정의 소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 대한 기대를 0으로 설정하는 연습을 지속해야 합니다. 오늘 저 사람이 설거지를 해줄까? 라는 기대 대신 원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다 혹시라도 한 번 해주면 그건 횡재인 것이고 안 해도 본전인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기대를 비우면 실망의 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온이 들어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마음의 평화는 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내 행복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다라고요. 남편이 꼴 보기 싫은 그 강렬한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가꾸고 공부하고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아주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파괴적인 곳이 아닌 건설적인 곳으로 돌릴 때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거울을 통해 내 안의 결핍과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죠.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독립적인 내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를 돌보고 기대를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잠시 그 공간을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물리적인 환기를 시켜주세요. 내 감정이 뜨겁게 달궈졌을 때는 찬물을 끼얹듯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남편의 꼴보기 싫은 행동들이 하나하나 목록화되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그 목록 옆에 나의 강점들을 적어보세요. 나는 인내심이 강하다는 요리를 잘한다는 친구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다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타인의 단점에 매몰되어 나의 장점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으니까요.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도 남편인데 어떻게 그렇게 남처럼 돼야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개인이 만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한쪽이 질식할 것 같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관계의 회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관계도 살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의 행동에 의미 부여하는 것을 멈춰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러나 같은 추측은 그만두세요. 그저 그는 그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타인의 무능함을 내 불행의 근거로 삼지 마세요. 그는 단지 사랑을 주는 법도 공감하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서툰 영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을 때 느꼈던 그 지독한 감정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그 미움의 늪에서 나와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해드릴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미움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 했고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상처가 곧가 터져 지금의 거부감으로 나타난 것이니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남편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여러분 자신에게로 그 시선을 돌려보세요. 남편이 무엇을 하든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것은 그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은 그 소음 속에서도 나만의 평온한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 여러분의 가치가 훼손될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남편이라는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여러분만의 색깔로 삶을 채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흐른 뒤 여러분이 완전히 독립적인 자아로 바로 섰을 때 남편의 모습이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미움이 아닌 연민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은 무색무취의 상태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 의해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의 주인으로서 내린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 생활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것은 긴 인생이라는 책의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이번 장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책 전체를 덮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소모되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고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을 보는 충만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꼴 보기 싫은 그 마음은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 좀 봐줘, 이제 나 좀 살려줘 라는 신호 말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세요. 남편을 바꾸는 기적을 바라기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기적을 먼저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나요? 만약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의 나를 향해 그동안 참 애썼다, 이제는 네가 행복해지는 일에만 신경 쓰자 라고 꼭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훨씬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내일을 위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오늘은 남편의 고는 소리나 거슬리는 행동보다 여러분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